얘, 너네 집 냉장고에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내 아들 좋아하는 고기가 하나도 없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퇴근하는 길에 장 봐서 들어가려고요. 아니, 너가 맞벌이 하면서 살림까지 하느라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집안일도 신경 써야지. 이게 뭐니 대체? 매번 반찬 안 떨어지게 잘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냉장고에 있는 반찬 다 꺼내 먹고 비워서 그래요. 반찬뿐만이 아니다. 너 안방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니? 바닥에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청소기 돌리고 나면 먼지통은 바로바로 비우라고 했지? 여기서 냄새나고 벌레 생긴다니까.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어머님,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너가 살림을 제대로 해봐라.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나도 간섭하기 싫어. 내가 시간 남고 한가해서 이러는 줄 아니? 내 아들이랑 같이 사는 너가 제대로 할 때까진 봐줘야 할 것 아니니? 그래도 매일같이 오셔서 이러시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끄러워. 너가 애초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올 이유도 없었어. 살림 야무지게 할 때까지는 매일 검사하러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저는 작년 초에 결혼한 새댁이에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매일 찾아오는 일은 없을 텐데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은 저희 집에 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둘 다 늦게 집에 들어오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낮에 간단한 빨래나 청소를 해주겠다며 찾아오셨어요. 물론 저는 남편도 없고 저도 없는 신혼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못마땅하고 무엇보다 잘하던 못하던 제가 해야 하는 살림인데 어머님이 만지시는 것도 싫더라고요. 하지만 평생 전업주부로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는 도저히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나가 있는 사이에 청소기도 돌려놓고 걸레질도 해놓으시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고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시니까 마주칠 일도 없어서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불편하니까 남편을 통해서 그만하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시모의 맹목적인 아들 사랑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모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상황이 되었죠. 저희 출근하고 나면 당당하게 문 열고 들어오셔서 아까처럼 집안 곳곳을 검사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엄청 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성에 안 차는 부분은 당신이 직접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시더니 이제는 집안일 하는 건 귀찮으신지 입으로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오지 말고 저희 집안 꼬라지를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이제는 어머님의 취미생활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또 집에 오셔서 난리 피우고 가셨어. 당신이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봐. 대체 내가 왜 맨날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나도 이야기할 만큼 했어. 엄마가 말을 안 듣는데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진짜 내가 나서서 너네 엄마랑 한바탕 하는 꼴을 봐야겠니? 애초에 내가 너보다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왜 집안일 때문에 나만 욕먹어?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는 너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그건 당신 담당이라고. 알겠어. 일단 진정 좀 해봐. 내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려. 어머님한테 알려주지 말고 아무 때나 오시지 말라고 해. 그거는 좀 천천히 하자. 한 번에 그렇게 확 바꿔버리면 엄마도 기분 나쁘지. 너희 엄마 기분 나쁜 것만 눈에 보여? 내 기분은 보이지도 않니? 나 좀 한 번만 살려주라. 이번 달 안으로 내가 확실하게 다 처리해 놓을게. 이번 달까지라고 했어. 나 더 이상은 그냥 안 넘어가. 그 말을 남편이랑 했던 것도 벌써 지난달 초였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뭐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님은 불쑥불쑥 집에 쳐들어와서 냉장고건 안방이건 마음대로 돌아다녔고 여전히 저한테
살림 타박을 하시며 본인 스트레스를 풀고 계셨어요. 남편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제가 먼저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가 마음대로 바꿔봤자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주는 상황이니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남편까지 쫓아내버리고 나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니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시모한테 잔소리 듣고 혼날 때는 혼나더라도 내 담당 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욕먹지 말아야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포스트잇을 하나 꺼내들고 남편이 청소해야 하는 담당 구역에 전부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네모난 작은 종이에 커다랗게 남편의 이름까지 적어서 청소 담당 노중재라고 적어서 붙여놨죠. 제가 출근하고 나면 분명히 낮에 어머님이 오실 거고 종이를 본다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너 집안에 이게 다 뭐냐? 청소기에도 종이가 붙어있고 화장실에도 붙어있고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보신 그대로예요. 남편 담당 구역마다 이름 적어놨으니까 이제부터 청소 안 됐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너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살림은 여자가 맡아서 해야지. 남자한테 이런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어머,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회사에서 직위도 더 높은데 어머님은 회사 생활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남자 여자 차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능력만 있으면 돈도 더 벌고 진급도 훨씬 빠르게 하거든요. 어머님, 저 그만한 능력 있으니까 앞으로 살림 문제에 관해서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돈이면 다인 줄 알아? 남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야. 남자가 하는 일이 뭔데요? 어머님은 평생 돈 한 번 안 벌어보고 집에서 살림만 하셔서 그래요. 요즘은 돈 잘 버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어머님, 자꾸 쓸데없는 청소나 살림 가지고 타박하시면 남편을 회사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시킬 생각이거든요? 그때도 매일 오셔서 남편한테 잔소리 좀 매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어디 한번 두고 보시면 알겠죠. 저도 한번 미친 척하고 시모한테 똑같이 들이댔더니 그 뒤로부터 조용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어머님이랑 했던 대화 내용을 보여주고 당장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꾸라고 했어요. 만약 이번에 바꾼 비밀번호를 어머님이 알게 되시는 순간에는 바로 너가 직장 그만두고 너희 엄마랑 같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좀 심하게 해서 남편이 기분 나빠하긴 했지만 제 말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꿨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남편한테 당신 엄마한테 연락 온 거 없냐고 물었더니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말은 없었고 왜 진급도 못해서 마누라한테 잡혀 사냐고 한심한 놈이라고 하셨답니다. 제 방법이 조금은 잘못된 부분도 있다 생각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제 성질 못 이겨서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 월급 적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준 적 없었고 시모 앞에서 내가 돈 많이 번다고 티내본 적도 없었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제가 호구로 보였나 보죠? 앞으로도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제가 할 말 못할 말 가릴 것 없이 참지 않을 생각이에요. 시모도 나중에 용돈이라도 받고 싶으면 자기 아들보다 저한테 잘해야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민주야, 결혼 한 번 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너는 진짜로 결혼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서 살아. 그게 편한 거야. 왜 또 그래? 남자친구랑 싸우기라도 했어? 얼마 전에 보니까 좋아서 난리더만. 그게 아니야. 남자친구네 엄마, 그러니까 곧 시어머니겠지? 나를 가만히 못 놔둬서 안달이야. 왜?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언니들한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기가 세면 결혼 생활 너무 힘들대. 그게 아니야. 나는 주말에는 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자꾸만 뭐 사주겠다고 백화점 가자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끌려다니느라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아, 백화점. 겨우 그런 일이었어? 그런 일이라니 얘 좀 봐. 억지로 나오라 그래서 끌고 다니고 나는 이런 명품 가방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나 계속 사주시잖아. 아직 결혼 안 해본 너는 잘 모르겠지만 예비 시댁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은근히 부담스러워. 그러게. 너네 남자친구네 집안이 잘 산다고 하더니 진짜 돈이 많은가 보다. 저번에도 백화점 가서 뭐 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번에도 원피스 선물 받아서 내가 너 만날 때 입고 갔었잖아. 우리 집은 돈도 없어서 받은 만큼 돌려주지도 못하는데 진짜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뭐 좋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기분 좋게 일단 받고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시댁에 잘하면 되는 거지. 너는 아직 결혼 준비를 안 해봐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무튼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나중에 또 이야기해. 그래, 결혼 준비 잘하고. 저는 올해로 28살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났지만 결혼 준비는 아직이에요. 각자 집안 사정도 뻔하고 저희가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덜 됐고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돈을 더 모아놓고 결혼할 생각이거든요. 이 친구는 제 10년지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었는데 집안 형편이 저희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지 더 빠르게 친해졌었죠. 저희 둘 다 성적도 비슷해서 같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고만고만한 직장생활 중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3년 전부터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친구는 남자를 안 만나더라고요. 자기는 돈도 없고 집안에서 결혼 자금으로 해줄 돈도 없다면서 이번 생은 결혼 포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겠다고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어떤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더니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속도 위반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라네요. 남자친구가 8살 많은 사람이고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남자 쪽에서 자기를 너무 마음에 들어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하더군요. 제 친구가 노는데 돈을 다 쓰느라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500만 원도 없다는 건 옆에서 지켜본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지만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집도 혼수도 결혼식 비용 모든 것들을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부모님들이 사업을 몇 개 하시는 큰 부자라면서 자기는 정말 몸만 가면 된다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게다가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매번 백화점에서 선물 받았다며 각종 명품 가방들이나 액세서리들을 사진 찍어서 제게 보내더라고요. 세상에 백마탄 왕자님이 진짜 있나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뀌어버린 친구가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민주야, 너는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신혼집을 결정해놓고 시작해야 돼. 내가 정말 신혼집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 아니 이번엔 또 왜 그쪽 집에서 집이며 혼수며 다 해주기로 하셨잖아. 너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데나 깔끔한 집이면 상관없는데 굳이 내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를 사주시겠다고 난리셔. 신축 아파트? 우리 집 옆 동네에 새로 짓고 있는 거? 그거 평수가 엄청 크던데. 내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옛날 분들이라서 융통성이 없어. 당분간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 살 텐데 우리가 45평이 왜 필요하니? 그냥 30평대라도 좋으니까 나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1년 남았으니 다른 곳에 전세 살기도 어렵고 일단 입주 전까지는 아버님 건물에서 살고 있으라잖아. 그래도 1년만 참으면 되겠네. 아버님 건물인데 괜찮겠지. 그쪽이 돈 많은 집이긴 한가 보다. 몰라.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야. 그냥 아파트 사주시면 되는데 꼭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미치겠어. 결혼까지 했는데 투룸 건물에서 어떻게 사니? 창피해서 집들이도 못할 것 같아. 그냥 집들이는 하지 그래? 나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너네 집들이 하는 거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년에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면 그때 집들이 할게. 여기는 도저히 창피해서 너희들 불러다 뭘 못할 것 같아. 그래, 너 좋을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제 친구는 얼마 후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역시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비싼 곳에서 하는구나 싶었고, 예식장에서 나오는 밥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나도 남자친구랑 결혼할 때 이런 곳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제 친구 중 하나가 결혼식 날 친구의 남편을 보면서 자꾸 어딘가 낯이 익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흔한 얼굴이라 기억이 안 난다면서 생각을 계속했지만 결국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야야, 나 생각났어. 영심이 남편. 어디서 봤나 했더니 우리 남편이 결혼식 사진 보더니 바로 알아보더라고. 너네 남편이랑 아는 사이야? 나이도 엄청 많던데. 아는 사이라고 하긴 뭐하고. 옛날 우리 남편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던 직원이었어. 나 재작년에 결혼하고 처음 집들이 할 때 그때 우리 집까지 왔었다니까? 아, 그래? 영심이 말로는 돈도 많고 대기업 다닌다고 하던데. 대기업은 무슨, 남편 말로는 그 나이 먹고 제대로 된 경력도 없어서 계약직으로 시작한 건데 그나마 일도 엄청 못해서 계약 기간도 다 못 채우고 4개월 만에 잘렸다더라고. 맨날 돈도 없어서 지질이 궁상 떨고 점심시간에도 얻어먹기만 했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집들이 왔을 때도 그 사람만 빈손으로 왔어. 밥도 제일 많이 먹어놓고. 생각해보니 열받네. 그럼 너네 남편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대기업으로 취직을 한 건가? 그래도 남자 쪽 집안에는 부모님들이 돈이 많다고 하던데? 아파트도 사준다고 하고 지금 걔네 신혼집도 시부모네 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 야, 그거 다 영심이가 혼자 뻥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영심이네 남편이랑 친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쪽 집안에 돈도 없대. 남자는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 일하고 있고 집은 윗동네에 있는 반지하라던데? 아파트는 모르긴 몰라도 거기 계약금 넣을 돈도 없을 거다. 그럼 영심이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왜 한 거지?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나야 모르지. 걔 성격에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하면 영심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겠지. 시댁에서 명품 선물 받았다고 하고 예식장도 제일 좋은 곳에서 했잖아? 집안에는 진짜 돈이 많은 거 아닐까? 얘는 진짜 순진하기는 그거 전부 남편 카드로 긁었겠지. 우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무리했을 거야. 진짜 웃긴다. 결혼식 끝나면 안 보고 살 것도 아니면서 그런 거짓말을 대체 왜 했을까? 몰라. 아무튼 내가 들은 건 여기까진데 영심이 앞에서는 그냥 계속 모른 척하고 있을까? 어차피 내년에 아파트 입주할 때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상한 핑계 대면서 못 가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겠지. 나는 그냥 앞으로도 모르는 척 할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우리 다들 모르는 척하자. 영심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할 때까지는 끝까지 모르는 척해. 그게 낫겠지? 제 친구는 아직도 종종 제게 연락해서 자기 남편 자랑, 시댁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뭘 사줬다느니 주말엔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놀다가 왔다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때마다 정말 비싼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제게 보내주더라고요. 굳이 무리해서 저럴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거짓말을 계속하는지 지켜보려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년 여름에 아파트 입주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요즘은 거짓말 스케일도 점점 커져서 남편이 차 사준다며 외제차 매장에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던데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희 이번 달에도 아이 소식은 없는 거지? 네, 안 된 것 같아요. 요즘 영양제도 먹고 있으니까 곧 소식이 있겠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저번에도 말했잖아. 니들 자연적으로는 애 생길 팔자가 아니라니까? 안 그래도 어제 보살님 찾아가서 새로 부적 하나 받아왔으니까 이번 주말에 내려와서 부적 가져가라. 저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끄러워.
그럼 내가 이런 소리 안 하게 알아서 애를 갖던가? 너랑 명훈이 지갑에 하나씩 넣고 다녀. 괜히 부적 빼고 다니거나 올해 안에 지갑을 바꾸는 순간 애도 안 들어오고 돈도 술술 빠져나간다더라. 네, 알겠어요. 잘 놓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 애가 안 들어서는 게 단순히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서 병원 다니고 영양제 먹고 해봐야 말짱 헛일이라더라.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약 먹으라고 하셔서 열심히 먹고 있었잖아요? 약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야 한대. 너희 집안 쪽 조상님이 애를 안고 안 놔주신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장 오늘부터 조상님들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대. 방법은 이따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 어머니, 그거 다 무당이 돈 벌려고 하는 소리예요. 구타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거짓말해서 돈 벌려고 하는 소리라고요. 저희 애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가 지금 나한테 훈계질 하는 거야? 세상 살아도 내가 너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이런 일에는 미신도 필요한 법이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어머니, 병원에서도 저희 두 사람 검사 결과 문제 없다고 나왔잖아요. 조금 기다리시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안 생기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런 병원에서 상담받고 검사받으면서 쓴 돈이 얼마냐? 보살님한테 드는 돈은 그거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니야.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어머님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이제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니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혼 안 하고 계속 잘 사는 거야. 원래 너희들 궁합으로는 진작 파탄 났어.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재미로나 보는 거지 어머님처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됐다. 아무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거실 한가운데 상 차려놓고 밤마다 기도 드리면 된다. 설렁설렁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해야 해. 이따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저희 두 사람 궁합이 안 좋다고 걱정을 하시더니 해가 갈수록 무당이 하는 말만 듣더라고요. 사실 저희 두 사람에겐 아무 문제도 없지만 제가 아직 아이 낳을 생각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은 빨리 손주 보여달라 성하신데 매번 설명하기도 귀찮고 제가 아직 엄마 될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면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한 일이었어요. 아이는 제가 미루고 있는 건데 자꾸 이상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시고 조상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황당할 노릇이었죠. 여보, 나 진짜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로 돌아버릴 것 같아.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왜 또 그래? 어떻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알겠다 하고 넘어가라니까? 일일이 말대답하고 싸워서 이겨봐야 뭐 할 건데? 너가 안 당해봤으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야. 어머님이 매일 나한테 닥달하시니까 너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일인데? 엄마가 또 점 보고 오셨대? 그래, 우리 애가 안 생기는 게 조상님이 화가 나서 그러신 거래. 밤마다 거실에 상 펴놓고 제사 드리라고 하시잖아. 퇴근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제사야. 그냥 하는 신용만 대충 하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매일 사진 몇 장 찍어서 보내고 말자. 괜히 말싸움 해봐야 서로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짓을 왜 해야 하냐고. 어차피 우리가 아이 안 갖는 거지 조상님 때문이 아니잖아. 그리고 아까는 무슨 소리를 하신 줄 알아? 원래 우리가 이혼할 팔자였는데 어머님이 보살인지 뭔지 아는 아줌마한테 빌어서 별 문제 없이 부부로 지내고 있는 거래. 이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 우리 엄마 말에 고분고분 대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냥 대꾸만 해드리면 끝나는 일이야? 저번에도 어머님이 무당집으로 나를 끌고 가서 쌀이 빗자루로 얻어맞은 거 기억 안 나? 애군을 퇴치해야 한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일도 있긴 했지. 나한테 남자 잡기가 들었다면서 내쫓아야 한다고 난리였잖아. 그것뿐이야. 일일이 따지고 보면 셀 수도 없이 많아. 아, 알겠어. 이제 그만 좀 해.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너는 일하는 남편 붙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싶냐? 너만 이래? 나도 일하는 중이야. 일하다 말고 어머님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남편은 문제가 커질 때마다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마침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딸 점심은 잘 먹고 일하고 있니? 방금 너네 집에 들러서 냉장고에 반찬 넣어놓고 간다.
갈비도 있으니까 저녁에 구워 먹고 건강 챙겨. 저번에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 그냥 엄마 맛있는 거 드시지. 뭘 그런 걸 해와? 내 걱정 말고 네 몸이나 챙겨. 아무리 시댁에서 뭐라 해도 애는 천천히 너가 갖고 싶을 때 갖고 나는 우리 딸 건강이 제일 중요해. 역시 나는 우리 엄마밖에 없다. 시집 갔으면 내가 아니라 너네 서방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 인간 이야기 하지도 마.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는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시댁이랑 그 인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애도 없는데 그냥 이혼할까 싶어. 왜? 두 사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시엄마가 무당에 미쳐서 맨날 부적스러하고 집에서 조상신한테 매일 제사 지내래. 그냥 걱정되니까 그러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심각해. 억지로 무당집에 나를 끌고 가서 빗자루로 때리고 난리 났다니까. 남편은 이 와중에 자기 엄마 편만 들고. 어떤 정신 나간 무당이 사람을 때려? 거기 어딘데 내가 가서 뒤집어 놓던지 해야지. 아니야 됐어. 엄마까지 그러지 마.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하지.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미련하게. 엄마한테 말한다고 뾰족한 수도 없잖아. 괜히 속만 상하지. 엄마 친구 경숙이 알지? 교회한다는 그 친구. 두고 봐. 우리 딸 위해서 사위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까. 그날 이후로 친정엄마는 매일 저희 남편에게 새벽기도 다니자고 불러냈어요. 엄마도 평소에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저희 남편에게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 평일이건 주말이건 매번 불러내셨습니다. 여보, 장모님 갑자기 왜 그러셔? 우리 엄마가 왜? 원래 교회 다니셨어? 맨날 나한테 성경구절 적어서 보내시고 새벽기도 다니자 하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시잖아. 당신이랑 나랑 건강하라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나 봐. 왜? 무슨 문제 있어?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러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출근도 해야 하는데 새벽에 교회 가자고 하면 나도 좀 그렇지.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약속도 못 잡잖아. 그래도 무당보단 낫지 뭘 그래? 가서 두 손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고 와. 당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정성 들여서 열심히 해.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원래 종교 같은 거 안 믿는 거 알잖아. 장모님 기분 맞춰드리려고 따라가곤 있는데 진짜 미치겠다.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거니까 당신이 좀 참아봐. 어른이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라고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이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 나한테 미안해하는 건 맞아? 당장 힘드니까 이 상황만 피하고 보려는 속셈이잖아. 아니야. 내가 직접 겪어보니 알 것 같아. 당신이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제발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 너는 꼭 직접 당해봐야 하니? 그렇게 딱 보름 만에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날 바로 전화해서 다시 무당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진작에 저렇게 했으면 서로 얼마나 좋았습니까? 꼭 서로 얼굴 붉히고 몸이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리나 봐요. 앞으로도 시댁에서 부당한 일 당하면 그때마다 저도 친정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남편이 직접 당해봐야 시어머님도 그만하시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이 드디어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는 날이네. 내가 웬만한 일에는 잘 긴장 안 하는 사람인데 장인어른 장모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 에이, 뭘 그런 걸로 걱정을 해? 우리 3년 만난 시간 동안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오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빠가 나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안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잖아. 분명히 부모님도 오빠를 좋아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너가 합격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좋긴 하지만 내년부터 내가 지방에 오래 내려가 있어야 하니까 지금 결혼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네.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 못하는 건 오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 그리고 오빠가 계속 뒷바라지 해주면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공부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승낙해 주실 거야. 그래, 내가 너 합격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줄게. 그건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어. 고마워. 자기만 믿을게.
오빠 갈비찜 좋아해? 우리 엄마 갈비찜 진짜 맛있어. 내일 그거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밥 많이 먹고 점수 팍팍 따고 가. 알겠어. 내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진 않겠지? 진짜 자꾸 별일 아닌 걸로 걱정된다. 요즘 대학 나와도 자기 앞가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빠는 확실하게 기술 배워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잖아. 자신감을 가져. 오빠한테 그 정도 능력 있으니까 부모님도 아무 말 못하실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내일은 너가 옆에서 나를 많이 도와줘야 해. 내가 긴장해서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 나는 언제나 오빠 편이니까. 저보다 6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3년 연애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자친구에게 3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중장비 자격증을 따고 20살 때 바로 군대에 갔다 온 뒤 그 이후로부터 각종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기술 하나 믿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맨땅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연차도 쌓이고 제 돈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스스로 일을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얼마 받지 못했지만 경력이 쌓이고 실력을 인정받다 보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돈을 벌 수 있었고 지금은 제 장비로 일을 하니까 솔직히 개인 사업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비 할부금이랑 유류비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도 보통 직장인들 월급의 3배 이상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평생 일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결혼하더라도 먹여 살릴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너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 안 했던 거야? 왜 부모님 반응이 저러셔? 아니, 공사판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면 싫어하실 게 뻔해서. 그냥 건설회사 다닌다고 말한 것뿐이야. 남자친구가 얼마 버냐고 해서 대충 연봉 1억 정도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멋대로 대기업 건설회사 다닌다고 생각한 거고 나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 아니, 그래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면 너가 똑똑히 말씀을 드렸어야지. 난 대학도 안 나왔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완전히 오해하고 계셨으니까 저런 반응이 당연한 거야. 첫 인상부터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이제 어쩌냐? 그래도 서로 간의 오해는 이제부터 풀면 되는 거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 그래야 할 텐데. 솔직히 아까 내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아버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이네. 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 아빠는 사무직이니까 아무래도 사무직을 더 좋아하겠지.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 잘해볼 테니까. 자꾸 내가 직업 속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하네. 너가 진짜 이야기 좀 잘해줘. 알겠어. 어렵다, 어려워. 여자친구가 제 직업을 말하기 창피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건지 저를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고 현장에서 중장비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신 이후로 두 분의 표정이 빠르게 굳어갔어요. 결국 식사 자리는 급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서서 오해를 풀겠다고 했었지만 솔직히 그때부터 뭔가 꼬여가는 기분이었죠. 오빠,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들어주시질 않아. 결혼하면 인연 끊겠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다시 만나 뵙고 결혼 승낙해달라고 말씀드려볼게. 대기업 다니지는 않더라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취급받는 건 납득 못하겠어. 우리 부모님이 다신 데리고 오지도 말래.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결혼해달라는 남자가 줄을 섰다면서. 왜 그런 노가다꾼이랑 결혼할 생각이냐고 나보고 미쳤냐고 하시는데 뭐? 노가다 꾼이라니 그건 말이 좀 심하잖아.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일단 아빠가 오늘 저녁에 오빠한테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야기 잘 해봐. 알겠어. 길게 시간 끌 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하겠네. 내 딸이랑 지금 당장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 자네가 몇 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 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자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랑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혜영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쪽에서는 자리 잡았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혜영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미안하네. 난 내 사위가 최소한 대학은 나온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친척들 보기에도 안 좋고 돈을 얼마를 벌건 노가다 하는 사람에겐 내 딸 줄 수 없네. 노가다가 아니라 기술직입니다. 저도 자격증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차피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노가다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앞으로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말아주게. 정말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조차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끝내 부모님 반대를 넘어설 수는 없었죠. 저는 몇 달 후 지방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내려왔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일로 달래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 전 아는 동생 소개로 한 아가씨를 소개받았고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하며 잘 지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오빠, 그동안 잘 지냈어? 사진 보니까 새로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더라? 나랑 결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그럴 수가 있어?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너가 먼저 내 연락도 다 무시하고 잠수 탔잖아.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내 핸드폰까지 뺏고 오빠랑 연락 못하게 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난 오빠 없이는 힘들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는 우리 부모님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노가다꾼이라고 무시당한 기억이 난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때는 우리 아빠도 뭘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주변 사람들이 중장비 기사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셔서 지금은 그때 같지 않아. 뭐라고 하든 소용없어. 난 지금 만나는 사람 있고 지금 여자친구 부모님은 내가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창피하지 않는 분들이야. 우리 3년을 만났어.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먼저 끝낸 적 없어. 전부 너랑 너네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끝낸 거지.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지금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감정 생기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자네, 남자가 한번 말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언제는 내 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갑자기 연락해서 왜 이러시는지 솔직히 알만하네요. 혜영이 올해도 공무원 시험 떨어졌죠? 그건 지금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자네가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야. 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혜영이는 공무원 시험 절대 합격 못해요. 옛날에도 저한테 용돈 받아서 맨날 술이나 먹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하마터면 평생 되도 않는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 뻔했네요.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있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하고 있는 착하고 좋은 친구예요. 적어도 얘네 부모님은 제가 노가다 한다면서 무시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가 사과할게. 내 딸,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자네와 3년 만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매정하게 그럴 수가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먼저 끝낸 적 없어요. 아저씨가 저를 밀어내신 거지. 다시 잘해볼 생각 전혀 없고 혜영이도 내년이면 30인데 정신 좀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자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나?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 제가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 아저씨를 왜 만나겠어요? 이만 차단할 테니까 좋은 살감 잘 찾아보세요. 저랑 사귀고 있을 때도 공부는 뒷전이고 항상 놀러 다니기 바쁘더니 결국 올해도 시험에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30인데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저 그런데 30 다 된 딸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니 힘드셨겠죠.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집안에 골칫덩어리 치워준다고 할 때 보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어쩌겠어요? 오히려 저는 잘 됐습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훨씬 착하고 능력도 있고 집안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서요. 똥차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